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인스타그램 사진들. 와, 내 친구는 벌써 벤츠 샀네. 이 대리는 주말마다 오마카세 가네. 부러우십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그 사람의 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그 사람의 빚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검소하게 보이려 하는 시대.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8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월세 사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듭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걸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포장하지만 저는 이걸 가난으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가짜 부자의 콩깍지가 벗겨질 겁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이 아무리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본주의의 괴물, 존입니다.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 백화점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발렛 파킹 맡기고 시즌마다 신상을 사는 사람. 죄송하지만 그건 부자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일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방어막이 없는 취약한 소비자죠. 진짜 부자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내일 당장 회사가 망해도 내 생활 수준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사람. 즉, 소득이 높은 게 아니라 순자산과 현금 흐름이 쌓인 사람입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웃집 백만장자의 저자 토마스 스텔리가 수천 명의 실제 백만장자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페라리를 타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백만장자의 90%는 자신이 산 차의 가격이 4천만 원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타는 차 브랜드는 벤츠도 BMW도 아닌 도요타와 포드였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도요타를 탈까요? 아닙니다. 차는 자산이 아니라 돈을 먹는 하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인 여러분이 왜 6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탐내고 있습니까? 진짜 부자들은 자산을 사서 자유를 얻는데 가짜 부자들은 부채를 사서 부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자유를 반납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존, 그래도 차는 있어야죠. 사회생활 하려면 하차감 무시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하셨죠? 좋습니다. 그놈의 하차감이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를 뺏어가는지 계산해드립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28세 사회초년생 A군과 B군이 있습니다. 둘 다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A군은 남자는 차지 하며 5천만 원을 선수금으로 넣고 할부를 껴서 8천만 원짜리 벤츠 E클래스를 뽑습니다. 친구들이 와 성공했네 하며 치켜 세워줍니다. 어깨가 으쓱하죠. 반면 B군은 차는 무슨 지하철 타 하고는 5천만 원을 연평균 수익률이 8%인 미국 S&P 500 ETF에 넣고 잊어버립니다. 10년 뒤 38세가 되었을 때를 볼까요? A군의 벤츠는 감가상각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잘 받아야 2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나간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세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500만 원, 10년이면 5천만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결국 A군에게 남은 건 똥값이 된 중고차 한 대와 나 옛날에 벤츠 탔었어 라는 허무한 추억뿐입니다. 자산 가치 약 2천만 원. B군의 주식 계좌를 볼까요? 5천만 원은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추가 납입 없이도 약 1억 1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A군이 차 유지비로 쓴 월 50만 원을 B군이 매달 추가로 투자했다면 자산 가치는 2억 원이 넘습니다. 자, 결론 나왔습니다. A군은 조갓 그럼의 하차감을 얻기 위해 미래의 1억 8천만 원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도로 위에서 보는 그 반짝이는 외제차들, 그건 사실 불타고 있는 누군가의 노후 자금입니다. 그래도 부러우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보여주기에 미쳐 있는 걸까요? 머리로는 아껴야지 하면서 손가락은 왜 결제하기를 누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계된 본능, 바로 지위 신호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짝을 찾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공작새가 그 거추장스러운 꼬리를 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이렇게 낭비해도 살 수 있을 만큼 능력 있어 라고 과시하는 거죠.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가 이 본능을 아주 교묘하게 해킹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마을 사람 40명하고만 비교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전 세계 상위 0.1%와 비교를 당합니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만 없어, 너만 명품 없어, 너만 오마카세 안 가.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나의 행복을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하이라이트 필름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병입니다. 이 고통을 잊기 위해 뇌는 도파민을 원합니다. 가장 빠르게 도파민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네, 바로 쇼핑입니다. 신상 가방을 사고 인스타에 올렸을 때 찍히는 좋아요 숫자. 그 짧은 쾌락을 위해 여러분은 한 달치 월급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겨야죠. 욜로 모르세요? 젊을 때 안 꾸미면 언제 꾸며요? 늙어서 샤넬 들면 뭐해요? 답답하군요. 제가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맞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즐거움의 유통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명품 가방 샀을 때의 기쁨, 딱 2주 갑니다. 새 차 뽑았을 때의 설레임, 길어야 3달입니다. 그 3달의 쾌락이 지나가면 남은 57개월 동안 할부금 갚는 고통만 남습니다. 그게 즐기는 겁니까? 그건 고문입니다. 진짜 욜로는 미래의 나를 희생시켜서 현재의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입니다. 상사가 더러운 짓 시켰을 때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을 때 가격표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여유, 아프면 병원비 걱정 없이 1인실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럭셔리 아닙니까? 샤넬백 들고 만원 지하철 타는 것보다 에코백 들고 내가 원할 때 은퇴하는 삶이 훨씬 더 섹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죠. 가짜 부자놀이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18세기 철학자 디드로가 빨간 새 가운을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예쁜 가운을 입고 서지에 앉으니 낡은 책상이 거슬립니다. 책상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의자가 안 어울리네? 의자도 바꿉니다. 결국 서재 전체를 다 바꿨더니 통장이 텅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큰맘 먹고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300만 원. 그걸 들고 다니려니 옷이 보세인 게 거슬립니다. 백화점 가서 원피스를 삽니다. 500만 원. 옷을 쫙 빼입으니 대중교통 타기가 싫습니다. 택시를 탑니다. 친구들을 만나니 떡볶이집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마카세를 예약합니다. 15만 원. 소비가 소비를 부르는 이 저주받은 사슬. 이걸 끊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게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여러분의 눈높이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이 지독한 가짜 부자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진짜 자산가로 거듭나는 3단계 해독 플랜을 처방합니다. 아프더라도 삼키십시오. 약입니다. 첫째, SNS 다이어트. 당장 SNS 팔로우 리스트 켜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보면서 부럽다 라고 느꼈던 인플루언서, 친구, 연예인 전부 언팔로우하거나 숨기게 하십시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비교의 씨앗 자체를 말려 죽여야 합니다. 남의 하이라이트 본을 여러분의 비하인드 씬을 망치지 마십시오. 둘째, 시급 계산법. 무언가 사고 싶을 때 가격표를 보지 말고 내 생명으로 환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급이 1만 원이라고 칩시다. 20만 원짜리 운동화? 이건 내 인생 20시간짜리야. 400만 원짜리 명품백? 이건 내 인생 400시간, 꼬박 2달 동안 상사 욕 들으며 일한 대가야. 그 물건이 여러분의 2달치 생명과 바꿀 가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지갑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진짜 플렉스의 정의를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플렉스가 소비였다면 이제부터는 소유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사신 대신 스타벅스 주식 한 주 산 인증샷을 올리십시오. 아이폰 신형 산 거 자랑하지 말고 애플 주주가 되었다는 걸 자랑하십시오. 나 오늘 루이비통 샀어가 아니라 나 오늘 LVMH 주식 샀어가 훨씬 더 힙하고 멋진 겁니다. 부자의 줄에 서십시오. 소비자의 줄에서 탈출하십시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진짜 부자들은 남의 시선 따위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마크 저크버그가 매일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매일 입는 이유, 워렌 버핏이 60년 된 집에서 아직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가 거대하기 때문에 거치장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명품 로고로 온몸을 휘감고 하려 하는 건 나는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로고는 커지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브랜드는 사라집니다. 가짜 부자놀이는 결국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벤츠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며 자기 생각만 할 뿐입니다. 남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가면 무도회에서 춤을 출 겁니까? 파티는 끝났습니다. 음악은 멈췄습니다. 이제 청구서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그 겉멋, 허세, 가짜 부자 코스프레를 집어치우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진짜 자산을 사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10년 뒤 그들이 할부급에 허덕이며 회사에서 잘릴까봐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은 배당금 통지서를 받으며 하와이 해변에서 모히토를 마시고 있을 때니까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가짜 가면을 깨부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혁명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괴물, 머니로직 존이었습니다. Be real.